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금관에 있는 측면의 구분 곡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실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곡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실물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구곡을 모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것이 금관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명드렸습니다. 금관의 모양들은 문양도 아니고 사슴의 뿔과 자작나무는 더더욱 아니다. 금관 중앙 한복판에 있는 그 일자는 신이라는 최초의 상형 문자이고, 양옆에 그 중앙의 일자 옆에 작게 일자가 있는 두 개는 그 주신이 되는 그분의 아들과 따님이라는 그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신자를 합쳐서 우리는 이것을 삼신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 금관을 보고도 이것이 삼신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또 최초의 글자는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금관을 놓고 두 번에 걸쳐서 영상 속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기서는 실물 보곡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 이렇게 일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이 금관 중앙에 일자 양옆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 둘, 셋인데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 가운데 신자가 가장 그 어른이라는 표시라는 것은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삼신이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사실상 어떤 금관이나 운동관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는 이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하나, 둘, 셋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다 그 어떤 조형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산자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렇게 바로 주신되는 이 중앙에 여기로부터 갈라져 나간 이것이 먼저 나온 글자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풀초라고 하는 이 글자의 시작이 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상형 문자로 이런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아는 글자지만 원래의 출발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사실은 그 원형에 가까운 것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나타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 풀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시작이다, 기원이다, 출발이다,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금관이 시조인식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삼신, 이렇게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물로 전해오는 이 누에의 형상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금관의 누에는 왜 있는 걸까?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신 중에 따님이 되는 분이 누에를 쳤기 때문에 그분을 누조, 누에의 최초의 조상 이런 뜻으로 누조 이렇게 우리가 기록으로 알고 있고 또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여기에 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고곡이라고 불리는 이 누에의 모습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큰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원이라는 것은 하늘 천자가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원은 날 일자지만 이 날 일자 중에서 구별이 되는 가장 크고 또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그러한 원은 최초의 시조인 햇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한민족의 시조로서 이렇게 받들고 있고 그것이 신라와 가야는 정확하게 되어 있고 고구려와 백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 글자가 아니라 불을 중심으로 이 삼신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알과 불꽃과 그 다음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이름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불을 주로 사용을 해서 염제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시칭으로서는 신라 쪽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역시 또 이렇게 원을 만들었습니다. 원을 만들었고 눈 있는 이 부위에 또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의식적으로 이렇게 세 분의 알림, 세 분의 알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자,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주신이 되는 바로 신이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쭉 시작서부터 이 밑에 머리에 닿는 이 부분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은 영구불천으로서 이 자손들이 존재하는 한 항시 기억되고 또 존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록에도 실제로 제사법에는 그리 되어 있고요. 영구불천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신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해서 이 세 분의 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이 되는 것이고 이 자손들은 최초의 시조인 이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알이 있고 불꽃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여기 같은 경우 여기에 동그란 알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자손들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날림이 되고 하날은 그 하나하나 이렇게 결합된 그 단어를 보면 크다는 한자와 둥그렇다는 알, 태양의 알을 이렇게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알 이렇게 되고 발음상으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한알이 됐죠. 그래서 이 자손들은 쭉 내려가면서 후대에는 자기는 이분의 자손이다 해서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알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때로는 해, 그 다음에 불 해서 그 고대에는 받침이 별로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불보다 부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이 주신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둥그런 이런 이 자손들, 아래 자손들과 또 따님이 되는 노예의 자손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처럼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주신이 되는 이분의 따님이 황제와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이 나오면 여기에서 다시 이 주신의 집안으로 와서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양족단의 그 사돈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황제를 나타낼 만한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글자가 이 주신이 되는 이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황제는 여기에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글자는 이분을 중심으로 이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로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를 자기 고대 근문으로 봐도 황제의 황자라고 이렇게 내세우지만 실제로 이게 왜 황제인가, 왜 황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이것이 그 글자다 하고 이렇게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황제는 혈연적으로 이 삼신에서 배제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사마천은 이 신동 임금 이분을 또한 사계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것은 황제와 신농 염제 임금은 서로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염제 불임금의 따님이 결혼함으로써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비로소 이 삼신의 자손으로 편입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 식구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인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혈연적인 것이, 그러니까 유전자를 받아야 그것이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유전자를 받고 또 이 최초의 주신 이분에게 속하려는 그러한 계승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이분의 족보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 한번 확대를 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 누에가 이렇게 달려 있죠. 자, 여기도 누에 두 마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달려 있고, 앞에는 이 누에가 등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선으로 보일 것이라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도 역시 누에와 이렇게 그 알이 달려 있는데 이 누에와 알이 달려 있는 것은 서로 이 주신과 또 이 누조 이 사이에서 나온 자손 간에 서로 간에 사돈 관계가 있는 친근한 관계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고, 최초의 이 주신이 되는 이 불임금 이분을 나타내는 것이, 이분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불과 알과 요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최초의 시조고 나머지 그 이후의 자손들은 이분을 따라서 이분보다 작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누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는 이것은 아마 그 일제 때 이것을 기록을 남겼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여기에도 역시 금관에 사용되었던 글자를 포함해서 최초의
상형 문자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주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단독으로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글자는 초, 오늘날 우리는 풀초라고 그래서 이것이 한자의 그 부수에 들어가 있는 건데, 원래는 이것을 풀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시작, 어떤 것을 만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이것이 최초, 시작, 어떤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삼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 삼신으로 인해서 이분이 나라를 연 최초의 세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글자에 이 조자 좌변에 이렇게 이 십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신이 되는 이분이 되겠고, 이 누운 일자는 그 따님이 되는 작은 신, 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안이 서로 정해진 사돈관계가 됨으로써, 대대로 사돈관계가 됨으로써 이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름은 있었으나 자기를 나타내는 글자는 가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것 중에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라 아니면 지키는 어떤 그런 땅, 거주하는 땅,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영토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이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분을 합쳐서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것을 우리는 발음을 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모일집. 잘 안 써지네요. 모일집. 발음은 집이고 삼신을 모았다 해가지고 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서 이것은 다음 세대에 나오는 것인데 이 삼신의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톡이 파편이지만은 이것은 상당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따로 뽑아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누에인데, 누에가 실제로 머리가 이렇진 않죠. 이렇진 않은데 여기에서 보면 가운데 있던 둥그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에가 이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토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 이 비살 이것은 해의 햇살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맞물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가운데도 알처럼 둥근 모양이 되고 역시 전체적으로도 둥근 모양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때 고조선 시대에 그 모계 사회의 양태를 설명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고국이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또 이것은
이 두 개로 표현한 것을 하나로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 역시 큰 원, 그 다음에 작은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작은 원은 어떤 매단다든지 어떤 그 실용성 문제도 고려를 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세 개의 원을 나타내고자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머리에 검을 둘렀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게 누의 모양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신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알과 또 불꽃, 이것을 여기에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실물을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이 소위 고곡을 보고 느낀 것이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이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고곡에 이렇게 보면 확연하게 불꽃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문고 문화톡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것이 수천 년간 3,000년 이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내용이 이해되고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주박물관의 고국인데요. 이 경주박물관을 보면 여기에 귀걸이 장식이 끝에 이렇게 고국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나뭇잎 모양이라고 하지만 나뭇잎이 아니라 이것은 불꽃 모양과 알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고국의 이 정체가 뭐다 하는 것을 이렇게 풀이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고곡은 이 전체가 몸체이고 여기 몸에 붙어서 작은 이 노예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곡이 번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손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뭐 같은 내용이죠. 여기 전체적으로 이 고곡이 있고 이 작은 이제 새끼들 이렇게 번성을 한다. 그러니까 누에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면 바로 이제 나방이 돼서 거기에서 이후에 짝짓기를 하고 알을 한 500개에서 700개 정도를 낳는데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왕성한 어떤 생식작용, 그러한 능력이 아마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었고 그것이 이 삼신의 자손들도 그렇게 번성하기를 바랬던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이렇게 수정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붉은 색깔 역시 마찬가지인데 임금의 자손이란 뜻으로 이렇게 붉은색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본래의 몸체이고 여기에는 이 노예를 상징하는 어떤 알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현됐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자신이 이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는 그 상징으로 알을 표현했는 것인가, 이것은 역시 실물을 봐야 이해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보니까 고곡을 만드는 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아시는 분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곡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 모양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에의 형상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을이라고 하는 이 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것은 새가 아니고 누에가 서서 잠자는 그러한 모습을 글자로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제 금룡총 금관을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도면으로 표현된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자, 이것이 중앙 부분이죠. 중앙 부분에 이렇게 주신이 있고 이렇게 삼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삼신이 있고 다음에 삼신이 있고 다음에 삼신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삼신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되는 불꽃과 아래 모양이 이렇게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신의 상징성과 마찬가지로 역시 알과 불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직선인데 여기에서는 꾸불꾸불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꾸불꾸불하면서도 이 변곡점 여기에서는 이 신자가 이렇게 역시 또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제까지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보면 이것은 누에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정체성을 인식해야 되는가?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군대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요. 군대와 그 다음에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통일된 힘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가 우리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이 삼신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대동단결의 그러한 인식을 정신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축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에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와 제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최초의 주신 삼신, 이 삼신 중에서 그 따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기에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바탕으로 그것을 표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수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뭐 임의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이 누에는 이런 형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에를 이 금관에 나타난 그것으로 볼 때에는 이 누에를 담당했던 누에를 쳤던 이 최초의 시조 누조가 황제의 부인이라는 기록은 있지만 불임금 염제 신농의 따님이라고 하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곳에서 그것을 이해할 만한 또 그러한 정황들이 나왔는데 첫째로는 이 누조를 서릉의 딸, 서릉지녀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적재녀 해가지고 이 적재라는 것은 염제신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분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염제신농의 따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태평어람이라는 것에서는 이것이 적재녀가 뽕나무의 신이 되어서 살다가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이 본문에서는 이 뽕나무 신이 되어서 뽕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나무를 아예 불태워 버렸고 그래서 하늘로 승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뽕나무에 아주 그 자기의 명운을 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적재녀라고 하는 것은 염제신농의 따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가 아니고 아주 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광익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조가 신농 임금님의 따님이라는 것은 이 신라 왕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특정 지을 수 있고 또 중국의 각종 고대 문헌에 나오는 그 정황으로 봐서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역사에서 사마천이 이 누조의 아버지 그분이 염제신농인데 그분을 신화 전설 이 시대의 삼황에 속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농의 자손과 염제의 자손 사이에 어떠한 큰 어떤 변화가 후대에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고곡이 이렇게 누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에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되어 것은 대대로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기원을 뿌리를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등 뒤에 시대마다 등 뒤에 이렇게 시조 할아버지, 시조 할머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분의 그 모습이 이렇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조를 잃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역시 이 누에가 꼬리를 문 것인데요. 여기까지가 이 누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왕관에 있는 이 글자와 같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천손의 자손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납신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모양은 이 중앙 주신이 되는 이분을 두 손으로 양쪽에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자손이라 이분을 공경한다 이분을 받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와 금관에 나타난 이 표현은 싱크로율 10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누에 두 마리가 연결되어 있고 이 정상에는 바로 이렇게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역시 일맥상통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주신입니다. 글자로서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이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농, 불림금 이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노예를 치는 이 따님은
이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누에 위에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한자로는 위에 이렇게 일자가 있고 밑에 누에를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 혹은 진으로 각각 발음을 하지만 원래는 발음이 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양쪽 집안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십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집안이 서로 간에 그 정해진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사돈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형문자 근문에 나타나는 조선이라고 하는 글자에 요 글자가 첫 획과 두 번째 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워진 것이 첫 번째 획이고 옆이 두 번째 획입니다. 그래서 이 첫 자를 구성하는 것이고 요거는 두 가문 사이에서 나타난 그 세 번째 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두 가문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화목하고 잘 서로 소통하기를 바라는 이런 뜻을 여기에 담았는데 이 뒤에 가면 글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같은 것이죠. 누에니까 뭐 직선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곡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같고 다만 요 밑에 부분에 요것은 숨을 쉰다 또 뭐 기운을 불어넣는다 뭐 이런 뜻이니까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여기에서는 이 삼신의 상징성이 뭐다 하는 것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셈이 됩니다. 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에 자손 또 선자는 또 그 다음에 자손 이렇게 해서 조선이라는 글자는 시조 신농불임금으로부터 그 자손들이 한민족 계열의 자손들이 이렇게 어떻게 대를 이어서 내려갔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글자가 레고처럼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를 형성한 것이 조선이라는 글자입니다. 즉 조선은 고조선의 정통적인 알자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관의 상징물들은 고조선과 한민족의 기원이 삼신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뭐 굳이 신라만이 아니라 고구려나 백제, 가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이 같습니다. 삼신에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금관의 삼신에는 황제가 배제되어서 혈통 중심의 개념임을 알 수가 있다. 금관은 염제, 신농, 임금을 나타내는 불의 근원, 곧 태양, 알, 해. 이 알을 표현했고 누조는 노예의 상징인 고곡을 풍성하게 달아서 삼신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번성하고 이어지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삼신에서는 황제가 배제됐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황제에게 정통성을 부여한 사마천은 사기에서 염제, 신농, 임금을 신화 전설 시대인 삼황의 한 분으로 기록을 해서 역사가 아닌 어떤 규명할 수 없는 확정할 수 없는 또 따라서 실제로 그런 분이 존재했는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제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 때까지 전해오던 3대 이전의 화폐에 있는 염제를 배제시키고 글자조차 없는 황제를 중화의 시조로 만든 사마천의 역사 인식은 그 고유성을 의심받을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관의 측면에 있는 구분 장식은 누에를 이은 것이고 삼신의 자손을 나타내는 작은 신자를 하나씩 세워놓았다. 고곡이라는 이름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고곡이라는 것은 굽었기 때문에 고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누에였다. 따라서 누에를 나타내는 잠옥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이상으로서 금관의 측면에 있는 구분 장식, 그것이 정체가 무엇인가, 또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